네, 이번 시간은 교과서 70쪽, 71쪽, 72쪽 학습 목표는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모습을 살펴봅시다 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주로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또 남동쪽 해안가에 많이 발달을 했다고 했죠. 네, 지도상에서 보면 수도권 공업지역,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와 남동 임해공업지역, 부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두 부분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업 발달 지역이고요. 그 이외에도 곳곳에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70쪽 교과서를 보면 수도권 말고도 우리나라 곳곳에 다양한 산업 지역이 혹은 공업 지역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사회과부도 62쪽을 펴놓고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첫 수출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첫 수출품 바로 이겁니다. 한천이에요. 한천. 우뭇가사리. 여러분들 한천이 뭔지 아나요? 양갱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좀 굳혀주는 젤리 같은 거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첫 수출품이라고 해요. 1948년. 여러분들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이나 공업이 발달하기 전에 이런 한천을 수출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창 이제 어려운 시절에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여자들의 머리카락 있죠. 여자들의 머리카락도 잘라가지고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가발을 만들려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세계에 손꼽히는 그런 산업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먼저 옛날에는 그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원료 산지에서 산업이 발전을 했어요. 뭐 어느 지역에서 시멘트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제 그런 공장이 생겨서 그 지역이 공업이 발전을 했는데 지금은 산업이 발달하고 산업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꼭 그 생산되는 지역이 아니라도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입지 조건에 의해서 그런 산업들이 발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권 공업지역, 여기서 공업이 발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일단 여기는 인구가 많죠, 인구가 많고 우리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뭐 노동력도 풍부하고 그리고 또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 시장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이제 공업이 많이 발달을 했고 왜 이쪽은 뜬금없이 발달을 했을까요? 자, 부산이 이제 항이죠, 항이 뭡니까? 수입을 하려고 해도 물건이 어디로 들어와요? 일로 들어와야 되죠, 부산으로. 바닷길로. 무역은 거의 바다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닷길로 모든 무역이 거의 이루어져요, 지금도. 그리고 수출을 하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출을 하려도 부산에서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건이 오고 가는 물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요 남동 임해 공업지역 이쪽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럼 두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수도권 공업지역, 뭐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방,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소비시장,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내용이고, 충청공업지역도 아산, 천안, 청주, 대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자, 이런 충청권은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또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또 평택항이라든지 뭐 당진항 뭐 싸우더라고요. 평택이랑 당진이랑 서로 자기 항구라고. 어쨌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말썽이 좀 많은데 이 중국에서 오고 가는 이 길이에요. 여기가 이제 바다로. 그래서 이제 요 경기도 남부지방하고 충청도 요 지방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과도 가깝고요. 그죠? 우리나라 전 지역 어디를 가도 이렇게 좀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충청공업지역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 다음 호남공업지역은 자, 여기 익산, 군산, 여기도 공장이 많아요. 군산하고 익산 쪽에 뭐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이 많고 뭐 광주나 목포 이쪽에도 공장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라도 쪽,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래서 호남 공업지역도 있고, 자, 남동희맨 공업지역. 네,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의 유리. 그래서 부산, 울산, 포항, 창원, 거제 이쪽에 굉장히 많은 공업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도시들이 발달을 했고 공업지역도 발달을 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 내륙 공업지역. 자, 구미와 대구를 중심으로 구미와 대구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대구 쪽에 노동력이 풍부했어요. 인구가 많아서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산업이 발달했는데 대구랑 구미는 이제 또 강도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도 있고 해서 의류 산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의류 산업. 옷 만드는 거, 특히 염색. 옷 염색하죠? 우리 흰 옷만 입지 않잖아요? 염색을 하지 않습니까? 옷을. 이런 산업이 아주 옛날부터 발달을 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구미 쪽 같은 경우는 살짝 쇠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구미랑 대구 하면 이 경상도 지역의 대표적인 공업 지역입니다. 그 다음 태백산 공업 지역. 좀 전에 선생님이 또 설명했는데 태백산 공업 지역은 뭐가 많냐면 이제 강원도 산간에 뭐가 많나요? 시멘트나 석탄이 많죠. 산이 많으니까 시멘트나 석탄이 많습니다. 석탄. 네, 이 시멘트나 석탄은 이 채굴되는, 그러니까 나오는 지역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타산이 맞아요. 여기를 캐가지고 요거를 다시 서울에 옮겨가서 여기서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여기서 아예 그냥 공장 짓고 만들어가지고 파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시멘트 석탄 공업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동해안, 특히 이제 태백산 쪽, 동해, 삼척, 영월 이쪽은 이런 공업이 옛날부터 발달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실 좀 쇠퇴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석탄 많이 안 쓰잖아요. 석탄 많이 안 쓰고 시멘트 또 뭐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쇠퇴를 많이 했다. 하지만은 30년 전만 해도 요 시멘트 석탄 지역 주변의 공업 지역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굉장히 부자 동네였어요. 옛날에는. 네,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가시고 뭐 중화학공업이라는 말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중화학공업. 네, 설명 뭐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술이 많이 필요한 그런 공업입니다. 그러니까 경공업이 있고 뭐 중공업이 있는데 중화공업이라고 하면 좀 더 기술이 많이 필요한 기술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또 부가가치가 높겠죠. 네, 그런 공업을 말합니다. 네, 공업도 그런 단계가 있다. 71쪽에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볼까요? 네, 서울. 편리한 교통, 넓은 소비시장,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서울은 이로보나 저로보나 우리나라의 중심지니까 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최고로 발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동해, 방금 얘기한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 시멘트 산업이 발달을 했고 여러분들 강원도 이제 동해 쪽에 가면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그 산 이 중턱에 이 시멘트나 이런 거 만드는 공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 놀러 갔을 때 이제 막 여기저기 굽이굽이 다니다 보면 이 시멘트 공장이 군데군데 계속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이 시멘트 산업이 발달을 했고 자, 대전 하면은 여러분 뭡니까? 네, 과학도시 대전 아니겠습니까? 대덕 연구단지 들어봤나요? 네, 뭐 카이스트 이런 것들. 그래서 대전에는 이제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여기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전에. 대구.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의류 산업, 또 섬유와 패션 산업이 발달을 했고요. 광주. 광주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많아요. 부산은 항구. 네, 손꼽히는 항구죠. 네.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기 좋은 해안가에 위치해서 물류 산업이 발달을 했다.
부산에 가면은 이 항 봤어요, 여러분? 선생님도 부산 가서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웅장한 느낌이 들었어요. 딱 봤을 때 이렇게 넓은 어떤 이런 컨테이너가 산적해 있는 그런 공간과 또 막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굉장히 좀 장관이었고요. 제주도는 뭡니까? 여러분, 관광산업도 산업입니다. 관광산업도 굉장한 그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꼭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지만 그게 산업이 아니고, 제주도나 이런 것처럼 관광으로서도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 제주도는 거의 뭐 이제 아시아에서는 알아주는 관광지죠. 특히 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성산일충봉도 보이죠? 여기 세계문화유산. 그래서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렇게 지역별로 알아봤는데 지역별로 발달한 산업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뭐가 다릅니까? 일단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뭐가 다릅니까? 자연환경이 다르죠. 자연환경. 자연환경에 따라서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산이 왜 발전했어요? 부산이 여기 있었으면 부산이 발전했을까요? 지금처럼? 아니죠. 부산 같은 어떤 바다, 뭐 항구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산이 발전한 거고, 동해는 왜 발전했어요? 동해는 시멘트 이런 자원이 묻혀져 있었기 때문에 발달이 된 거고, 그쵸? 근데 꼭 이 자연환경만 가지고 발전을 하느냐? 서울 같은 경우는 왜 발전을 했을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물론 자연환경도 있겠지만 인문환경도 영향을 줍니다. 인문환경이 뭐예요? 뭐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인구, 또 도시의 유무 등등 이런 인문환경도 영향을 준다.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업이 발달을 했고, 또 주변의 도시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발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역별로 발달한 산업이 서로 다른 건 자연환경, 인문환경 두 가지 다가 영향을 준다. 자, 그러면 72쪽으로 넘어가서 산업이 점차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지역의 모습도 다르게 변화했다. 뭐 당연한 거죠. 인천 같은 거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염전이 많았대요. 염전을 이렇게 해서 소금을 생산을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완전 변했죠. 뭐 염전은 뭐 오고 가고 없고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산업을 발전을 시켰다. 다음, 포항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작은 어촌이었지만, 포항에 뭐가 유명합니까? 네, 과메기가 유명하죠. 꽁치가 많이 잡히는 어촌이었지만 지금은 포항하면은 뭐 일단 공장이 떠오릅니다. 선생님은 진짜로. 네, 포항하면은 우리나라 포항제철. 네, 그래서 지금은 제철 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성장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꼭 모든 지역이 이제 도시로 발달을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이런 지역이라는 것은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도시로 개발을 하거나 뭐 도시로 발전을 시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디지털 교과서에 좋은 활동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 산업 발달 모습 살펴보기 나와 있는데, 울산의 과거 모습, 울산에 이제 고래가 좀 잡혀요. 울산에 이제 포경, 고래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고래잡이를 많이 했었는데 울산 오늘날 모습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산이 있어요. 아산, 충남 아산. 탕정 혹시 아나요? 탕정 쪽에 이제 포도밭이 많았어요. 탕정 포도하면 알아줬는데, 쳐볼까요? 탕정 포도? 네, 옛날에는 이렇게 탕정 포도 알아줬습니다. 이렇게 탕정 포도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네, 이렇게 변했습니다. 보입니까? 포도밭이 이렇게 변했어요. 포도밭이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으로 탈바꿈을 했다. 그래서 아산도 지금 굉장히 사람들 많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선생님 중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산업이 발달한 이유에 해당하는 지역과 위치를 연결해 봅시다.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나요? 이게 조금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확대가 안 돼서 좀 보는데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독특한 화산 지형이 발달했다. 어디입니까? 독특한 화산 지형 하면은 어디예요? 서울입니까? 어디예요? 제주도 무슨 섬입니까? 화산섬 아니겠습니까? 삼다수. 제주도 삼다수. 화산 안반수. 그죠? 제주도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다음 대학교와 연구소가 모여 서로 협력한다. 어딜까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 대전에 이제 대학교 연구소 모여가지고 연구단지에서 과학을 연구하고 있다. 대전 여기고. 바다와 육지가 만나 원료의 운송이 편리하다. 어딥니까?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으로 뿅. 인구가 많고 소비시장이 넓다. 어디라고 했어요? 서울입니다. 서울. 석회석이 풍부한 산지가 많다. 산지가 많다. 석회석, 시멘트가 풍부하다. 태백이죠. 태백. 강원도 태백.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풍부하다. 자, 노동력 풍부한 곳. 그래서 의류산업이 발달했다. 대구. 대구. 다음에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으며 인력 관련된 시설이 있다. 네, 광주입니다. 광주. 네, 이렇게 정리만 되시면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충분히 학습을 잘 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잘 알맞게 연결을 해보시고 지금 선생님이 영상 이렇게 한 거 돌려서 멈췄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문제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는 용어를 써보세요. 괄호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보관하며 운반하는 등 생산에 관계되는 모든 활동.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산업. 산업. 산, 만들다란 뜻입니다. 산, 만들다, 만드는 일. 그러니까 만드는 건 모든 거 다 포함이에요. 뭐 쌀을 생산하든, 뭐 연필을 만들든, 자동차를 만들든, 아니면 그 자동차 만든 자동차를 운반을 해주든, 그걸 고쳐주든, 모든 걸 다 우리가 산업이라고 한다. 두 번째, 지도의 남동임해 지역의 중화공업이 발달한 가장 큰 이유. 남동임해 지역이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남동임해 공업지역. 여기가 왜 이렇게 발달을 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했죠? 왜 이렇게 발달을 했습니까?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제일 멀어요. 수도권과 오히려.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풍부하기는 하죠. 풍부하기는 한데 이 지역의 공업지역이 발달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 3번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아니고 근처에 넓은 소비시장이 있다? 근처에 넓은 소비시장이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 5번 원료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에 유리하다? 맞죠? 5번이죠. 5번. 왜냐면 바다, 항구. 외국에서 오는 물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항구가 있기 때문에 유리했다. 자, 공업지역에 알맞은 설명을 골라 바르게 연결하세요. 수도권 공업지역 무슨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네, 편리한 교통과 넓은 소비시장. 인문환경이 많이 발달을 했죠. 수도권 공업지역은 자연환경, 인문환경 중에 인문환경이 많은 영향을 끼친 지역이고 태백산 공업지역은요. 여기는 이제 반대로 자연환경이 영향을 많이 끼친 지역입니다. 태백산 공업지역은 이 태백산이 공업지역이 되려고 된 게 아니고 왜 됐어요? 땅에 시멘트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공장이 세워지고 공업지역이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된 거죠. 땅에서 그런 게 나오니까. 다음 세 번째, 남동임해 공업지역. 계속 나오네요, 이거는. 최대 공업지역 형성, 항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는데 막간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지역의 공업지역들이 발달이 돼 있고 수도권이라든지 충청도,
전라도, 남동임해, 강원도, 경상도 내륙 다양하게 발전이 돼 있는데 요 공업지역을 발달시키는 요인은 자연 환경도 있고 뭐도 있다? 인문 환경도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모두 공업지역을 발달시키고 공업지역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끼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